그러면 직원들을 월급을 더 주고 싶으면 사장 마음대로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최저시급은 깎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다 지켜도 사실상 떠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같이 일하는 친구가 평생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돈 많이 주면 되겠죠. 근데 고민을 하지만 회사도 계속 유지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를 같이 연구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피로도를 줄이면서 업무를 더 개선시키는 방법인데 마지막에 하나 남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면은 성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성장을 다시 나는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별, 직무별이 나눠져야 된다. 근데 직무별 300만에 320이 들어가야 되나요? 발주 비용으로. 그것 또한 다 같이 16%에 들어가야 된다. 추가로 지급하는 것조차 그 16%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상 직원들은 더 좋아요. 나도 좋아.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면 사장님들이 그냥 그래 위로해주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1년이 되면 못합니다. 다 가버려요. 항상 여기를 걷겠구나.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차피 내가 1억을 하면 16%만 난 나가는데 나는 이 업체의 고정 수익을 나는 그냥 들고 가면 돼. 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을 월급을 만약에 더 주고 너무 잘해서 더 주고 싶으면 매출을 그냥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사장 마음대로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매출이라는 이제 데이터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 할 수도 있어. 니는 점장인데 내가 배정을 해서 30%를 더 주고 하는데 니 뭐 하는데? 니 하는 거 보고 해봐.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얘기할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되면 사장님들이 어차피 손해를 보니까 그거는 애들이 눈치를 봐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려고 자기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대신 체크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특히 요식업은 일이 누적이 돼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일이 계속 누적돼요. 피로도가 누적으로 쌓여요. 그러면 매출이 200이 나왔든 160이 나왔든 힘든 거는 계속 더 힘들어져.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데이터 값으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줄일 때도 지금 매출이 이렇다. 인건비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온다. 이러면은 나중에 이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는다. 인원 줄여야 된다. 그러면 그들도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협상이 가능한 거죠. 이까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최저시급, 직급의 업무별. 지각을 한다. 뭐를 한다. 그냥 있는 최저시급은 깎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센티브에서 다 깎아야 돼요. 아니면은 뭐 징계, 감봉 처리 이런 식으로. 아시겠나요? 대기업들도 최저시급 이상에서 감봉을 쳐요. 근데 사장님들은 최저시급에서 감봉 치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불법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어떻게든 줘야 됩니다. 그 대신 근로계약서에 3회 이상 했을 때는 그거를 한다. 그리고 책임에 대한 소재, 책임을 물어서 손실금에 대한 배상을 한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담당자를 했고 그들이 손실을 일으켰으면 배상을 하는 거는 최저시급이랑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셔라. 또 인사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다 지켜도 사실상 떠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같이 일하는 친구가 평생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돈 많이 주면 되겠죠. 근데 고민을 하지만 회사도 계속 유지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를 같이 연구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피로도를 줄이면서 업무를 더 개선시키는 방법인데 마지막에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거죠? 사람은 한 곳에 계속 있으면 돈을 많이 받던 업무가 편해지던 똑같아요. 똑같이 현타가 오고 못하겠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들의 역할은 뭐냐면 업무 변화를 자꾸 줘야 되는 확장성. 업무의 변화는 계속 그 안에서 돌아가지만 업무 너는 이번에 B를 해, C를 해 되지만 그 A, B, C를 또 한 바퀴 돌면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형성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 현타가 와요. 그리고 현타가 오면 느슨해지고 느슨해지면 게을러지면 전체적으로 업장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라는 것은 가게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들이 2년간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면은 성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장을 다시 나는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또 확장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환경.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뭐 급여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뭐 하나 더 차렸을 때 자, 네 하나 매장을 같이 운영을 해라. 그 대신 네 급여를 할 테니까 급여 수준을 맞추고 근로시간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두 개를 그들이 하고 나도 관리가 되니까 관리 체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직원들은 계속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계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좀 성장을 하다 보면. 다 필요한데요. 이게 다 필요해야 계속 갑니다. 그리고 뭐 술 한잔 먹고 더 해주고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게 3개월의 법칙. 3개월 뒤에 현타 옵니다. 왜냐? 숙련도는 3개월이 되면 어느 정도 끝이 나요. 그럼 계속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면서 되겠죠. 1년째 되면 현타 한 번 옵니다. 3개월, 1년. 그 다음에 2년. 2년 잡히면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웬만하면 계속 가나요? 보통 1년 6개월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3개월, 6개월, 1년, 1년 반 이상은 계속 가요. 체계가 다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중요하다. 사장님들은 요것들이 다 되고 나머지는 뭐냐? 업무의 형태에서 사장님이 이 한 매장을 완성시키기에 하나하나씩 분산하면서 집어넣으면 그 담당자가 하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하지만 숙련도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성장하죠. 성장하죠. 네. 근데 이제 매출이 여기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네. 떨어질 때는 크게 걱정 안 해요. 인원을 그냥 배치하거나 마케팅을 치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급격하게 오를 때는 네. 이들이 업무별 인센티브로 견디지만 한시적이에요. 길어봤자 3개월이에요. 근데 그들이 또 하려면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3개월 뒤에는 또 협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명 뽑자. 예를 들어서 한 35만 원 하루가 올라갔다. 네. 그러면 보통 60만 원에 한 명을 잡아 넣습니다. 네. 숙련자는 65. 그럼 60만 원당 한 명이면 30일이면 1,800만 원이 올라요. 네. 정규직을 한 명 넣었을 땐 1,800만 원 매출이 나와야 돼요. 네. 근데 0.5를 집어넣으면 얼마죠? 900만 원. 900만 원이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럼 900만 원 나누기 30이면? 30만 원. 30만 원이죠. 내 매출이 하루에 100만 원 하던 게 160이 평균값으로 나오는 경우는 네. 진짜로 드물어요. 마케팅도 단계적으로 치면서 올려나가기 네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은 올라갈 수도 있어. 마케팅 하나 넣었을 때 하루 평균이 30씩은 올라갈 수 있어. 네네. 60이 갑자기 오르는 거는 이거는 뭐 혁신이야, 혁신. 다른 뭔가를 방법을 잘 찾았거나 네. 그때는 바로 정규직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원을 언제 고용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루 매출이 100만 원 하던 게 130이 꾸준하게 계속 130 이상 떨어지는 곳이 없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한 명 넣어주면 됩니다. 네. 60만 원 이상 계속 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죠? 정규직을. 정규직 하나 집어넣는다. 오케이? 그럼 그 사이 구간 때는 인센티브로 이제 기존 인원들을 버텨준다. 그렇게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의 비율은 7대3으로 맞춘다. 이해하셨나요? 네. 왜냐면 7대3이라는 비율은 비수기도 안 꺾이는 매출이에요. 네. 비수기 때 보통 30%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요. 네. 나머지 30% 이상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사장님이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다. 구조가 조금. 구조, 마케팅 체크, 음식 나가는 거 체크, 이런 것들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만 조금 제가 사실상 좀 이해하기 편하게 5가지를 제가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네. 만들어 놨고. 복수 매장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네. 한 개를 열면 또 그 시스템으로 2개가 열고, 2개가 열 때 한 개를 안착화시킬 때보다 한 60% 편해져요. 기존에 있는 직원이 한 명을 빼서 그 매장을 하게끔 만들면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예비군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체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칠 수 있고 평평하게. 네. 이 구조를 만들려면 매출이 고액 매출일수록 시간이 더 걸리겠죠. 고액 매출은 같이 이 시스템을 한 1년에서 1년 반은 계속 한 친구들이 있어야만이 매장을 하나 더 차릴 수도 있겠죠. 네네네. 저는 그렇게 해요. 보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저는 하나를 더 내는 것이고 실패 없이. 오늘은 그래서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뽑느냐, 고용 형태, 어떻게 고용을 계약서를 쓰느냐, 업무의 형태, 업무를 어떻게 배치하고 세부적으로 할 것이냐, 급여 수준, 그 뽑은 애들 급여를 어떻게 하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안 나가게끔 하고 계속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다 갖춰지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나간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인사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시기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공부 한번 하시고 또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